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성은아입니다. 연습 많이 하셨나요? 오늘은 제 3강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속도에 따른 글씨 변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글씨를 쓰면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2강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선을 한번 그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선에 속도를 주어 글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획으로 먼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가장 평범한 속도, 안정적인 속도로 그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공부한 여기과 해봉을 이용하셔서 선을 그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직 연습이 좀 덜 됐으면 그냥 머리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가볍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보시면 그냥 기본 속도로 선을 그으니까 이렇게 깔끔한 선이 하나가 나왔죠. 다음은 제가 조금 속도를 올려서 선을 한번 그어볼 테니 글씨가 획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효과적으로 획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먹의 농도는 똑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물의 양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올려볼게요. 두 획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위의 획은 적당한 먹물과 적당한 속도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선이 나왔는데요. 밑에 획은 제가 속도를 조금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백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갈필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먹이 종이에 다 스며들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비교가 잘 안 되신다면 제가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3단계로 글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시나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가장 깨끗한 깔끔한 속도의 획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앞부분은 적당히 먹물이 스며들어서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중간에 갈수록 비백, 갈필이라고 부르는 먹이 다 스며들지 않은 부분이 이 정도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마지막 획은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획을 그으니 먹물이 스며들어 있는 부분보다 아예 먹물이 안 들어가 있는 비백이 훨씬 많은 부분이 생겼죠. 여기서 더 확실한 그 비교 부분을 보고 싶으시면 가장 첫 번째 썼던 평범한 속도보다 더 느리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먹물이 퍼지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먹물이 퍼지는 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속도로 쓰면 먹물이 퍼지는 게 두려워서 막 속도가 자기도 모르게 빠르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느리게 선을 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천천히 우리 이때까지 썼던 그 획의 속도를 가장 천천히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네 가지 획의 다른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획은 가장 평범한 속도로 그은 획이고요. 두 번째 획은 조금 빠른 속도, 세 번째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획을 그었고요. 네 번째는 가장 느린 속도로 그은 획의 차이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먹물의 농도라든지 양이 중요하긴 하지만 막상 캘리그라피 실전 글씨를 쓰게 되면은 글씨 쓰는 속도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획으로만 표현을 많이 하니까 글씨에 대한 아직 감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시범을 간단한 단어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확실한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종이를 접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저는 동서남북이라는 글씨로 획의 변화가 어떻게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글씨가 나오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종이를 4등분 해주시고요. 종이를 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동은 아주 천천히 쓸 거고요. 그 다음부터 속도를 조금씩 올리도록 할게요. 먹물의 양은 네 글자를 다 모두 같은 양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필압이라고 해서 붓을 눌렀다 뗐다 하는 힘 조절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가능한 배제를 한 상태에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직 글씨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글씨 쓰실 때는 그냥 본인의 펜글씨로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가장 편안한 글씨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아주 느린 속도로 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느린 속도로 동자를 써보니 화면에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찌글찌글찌글한 표현이 나온 게 느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글씨를 쓰시면서 보시면은 깨끗하지 못하고 글씨가 찌글찌글하다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글씨가 나오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천천히 가게 되면 붓이 화선지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먹이 스며들면서 번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표현은 나중에 먹 자체로 해도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올 거고, 동양화 물감 등을 이용해서 색감을 조금 넣어줘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실 테니까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자를 쓸 건데요. 서는 동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속도를 조금 올려서 쓰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저보다 속도를 한 2배 정도? 1.5배 정도 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과 서의 글씨 굵기라든지 획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한번 남자를 서보다 빠른 속도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에 우리 획에서 보여드렸듯이 동자는 마치 오뎅이 뿌른 것과 같이 이렇게 터지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서자는 속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획 자체가 깔끔하고 통일성 있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서보다 속도가 조금 빨라지니 처음에는 먹을 머금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남자처럼 비백, 갈필이 나오는 부분이 생기기가 시작하죠.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북자는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네 가지 글자가 어떻게 속도에 따라서 글자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나요? 글씨를 보시고 이게 하나만 연습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캘리그라피 작품은 사실 모든 글자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처음 초입 부분에는 이렇게 강한 부분도 주고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셔서 작업을 완성을 하시고 서와 남 정도의 속도로 글씨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강하게 포인트를 줘야 한다. 그럴 때는 북에 이렇게 기역자처럼 날리는 획을 표현하셔도 재미있는 캘리그라피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단어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종이는 확실한 변화를 보이기 위해 4등분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어 연습과 마찬가지로
먹물의 양과 글씨를 누르는 힘은 거의 비슷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변화시킬 부분은 글씨의 속도를 변화시켜서 글씨가 다양하게 나오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써볼 단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한번 글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단어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글씨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봄은 가장 천천히 글씨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저보다 더 천천히 쓰시면 더 재미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천천히 글씨를 써서 이렇게 봄자를 한번 가장 느린 속도로 써봤고요. 여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봄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글씨를 한번 써볼 거예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보다는 속도를 좀 높여서 이렇게 오뎅이 뿌른 것 같은 봄의 횟과는 달리 여름은 이제 깨끗한 느낌이 나오기 시작하죠. 가을은 여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여름보다는 확실히 가을에서는 이런 비백이 많이 생기고 글씨에 속도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쓰실 때는 자기가 어떤 글씨에 어떤 속도로 글씨를 쓰겠다는 기초 과정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작품에 가까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 겨울은 마찬가지로 가장 빠른 속도로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아까 동서나쁨과 마찬가지로 겨울에서 이런 비백이 많이 나오고 글씨가 날린 듯한 느낌을 주죠. 먹이 봄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첫 자에만 조금 먹이 스며들었고 나머지는 글씨의 속도 때문에 먹이 미처 화선지에 다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씨는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4개가 다 어우러졌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글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글씨에 다 비백이 들어가면 글씨가 날려 보일 수가 있고 모든 글씨가 이렇게 먹물이 꽉꽉 찬다면 글씨가 자칫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나 이런 걸 조절해가면서 글씨를 조금 재미있게 리듬감 있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세 단어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3가지 음절로 된 단어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렇게 준비를 하였지만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 특히 의성어, 의태어로 연습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글씨를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준비를 하셔서 글씨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글씨 속도를 아까보다는 조금 올려서 쓰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쓸 글씨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기도부터 쓸게요. 글씨 꼴은 마찬가지로 상관없이 그냥 내가 쓰기 편한 꼴로 글씨를 그 대신 속도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는 4가지 단어가 조금 다 다르게 속도를 좀 다르게 해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경기도라는 글씨를 아주 느린 속도로 한번 써봤고요. 다음은 전라도는 경기도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다음은 경상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경상도는 전라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다음은 제주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글씨를 써볼게요. 한 단어보다는 이렇게 글씨의 속도에 따른 변화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이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글씨 크기가 별로 다르지 않는데 먹물이 많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글씨가 훨씬 커 보이죠. 그 다음 전라도는 보통 속도로 글씨를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보통 캘리그라피 작품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글씨 속도가 전라도, 경상도 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글씨를 쓰시고 제주도 글씨는 너무 먹물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글씨 속도에 따라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로써 제3강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글씨 속도에 따른 글씨 변화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글씨 선 연습을 했고 오늘은 글씨 속도의 연습을 했는데요. 캘리그라피를 잘 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쓰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 무조건 많이 써보셔서 효과적으로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